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선이가요 선이가 이렇게 해야 돼? 손이가요 손이가 네. 손명가 이스타의 손이가요 시간입니다. 네. 네. 왜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가 이걸 찍게 된 거죠? 왜냐면 EPL 시즌이 안 끝나서 이스타가 너무 바빴어요. 그건 아니고. 진짜. 네. 이제 조금 숨을 돌리는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차근차근 또 하나하나 손이가요로 들어가 볼 텐데 오늘은 특별히 그냥 일반적인 법률적인 상식이나 내용보다는 축구와 관련된 내용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축구 관련된 법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잘 와닿기도 하고요. 또 축구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법 상식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러면 훨씬 좋은 소재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계약 해지. 그런데 그냥 계약 해지가 아니라 축구 선수, 프로 선수의 임대 계약 해지. 임대 계약 해지. 누굽니까? 바로 응응행 꽁펑 계약 해지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에서 야심차게 영입한 베트남 선수가 있었죠. 야심 찼나요? 그것도 잘 몰라 사실. 근데 영입할 때는 조던 머치 있잖아요. EPL 선수 영입할 때는 그냥 구단 사무실에서 사진 찍었는데 꽁펑 영입할 때는 호텔 빌려서 했어요. 경남 구단의 잘못 아닙니까? 좀 약간 좀 어설프긴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긴 했는데. 제일 어설펐던 거는 수원 이번에 그 신인 선수들 한 분에 몰아가지고 그냥 대충 찍은 거 있잖아요. 사진 하나 해주세요. 아무튼. 그런데 아무튼 꽁펑 선수를 영입했는데 이 선수가 이제 얼마 전에 또 임대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선수 계약, 계약 관계, 그리고 또 임대 계약, 도대체 임대 계약이 무엇이고, 임대 계약의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또 임대 계약을 해지한 거잖아요. 계약을 해지한 거야. 네. 계약은 해제도 있고 해지도 있는데 해제도 있고 해지도 있는 거죠. 영어로 보면은 이거 그냥 터미네이션이라 가지고 하나로 그냥 써요. 애매해. 그런데 우리나라 법에 엄격히 보면은 해제와 해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꽁펑 선수에서 설명을 드리면 지난 아시안컵에서 베트남 소속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에 영입이 됐었는데 이 선수가 이제 임대 신분으로 원래 베트남 아인잘라이 호황 아인잘라이 선수 소속인데 미토 홀리오크 이어서 인천 유나이티드로 임대를 와 있는 신분이었습니다. 이번 시즌에 그래도 꽤 나왔어요. 아예 못 나온 건 아니었어요. 교체와 선발로 8경기 정도 나왔는데 공격 포인트는 기록하지 못하고 그리고 유상철 감독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안데르슨 감독 나아가서 임준영 감독 대행 그리고 이번에 유상철 감독인데 유상철 감독이 이제 부임하자마자 꽁펑 선수는 이제 인천과 헤어지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임대 계약 이번에 해지한 후에 프랑스로 간대요. 프랑스. 그래서 트라이얼에 응해서 테스트를 받는 거죠. 네네. 유럽 진출에 도전한다 그랬는데 이게 테스트와 트라이얼과 완전히 다른 겁니까? 그냥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테스트예요. 네, 그렇습니다. 정해진 게 없는 거네요. 그렇죠. 네. 프랑스 2부 리그에 도전하게 될 계획이라고 하는데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고요. 인천에서는 사실 포항전 한 경기 이제 풀타임 출장했는데 큰 성과를 보이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에 대한 평가는 이제 K리그 떠났으니까. 네, 좀 무의미하죠. 근데 약간 좀 한계는 좀 느껴졌었다. 이렇게만 좀 평가를 하겠습니다. 한계는 확실했다. 프랑스 리브 리그. 인천 팬이기 때문에 냉정한 평가. 네, 좋습니다. 이거는 인천 팬을 넘어서 축구 팬이라면 누구나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베트남어로 번역해가지고 올리지 말아주세요. 선수 계약 관계를 봐야 되는데요. 이 소속 클럽은 이제 그 호황 아인 잘라이예요. 그런데 이제 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이 인천 유나이티드랑 1년 임대예요. 1년 임대. 이제 론이라고 하죠. 돈을 빌려준 거 그랑 똑같은 용어를 써요. 선수를 빌려준 거죠. FM 하시는 분들은 많이 접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론입니다. 이 임대 계약은 3자 계약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소속 팀과 꽁푸엉 선수 사이에 프로 선수 계약이 있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클럽 소속으로 경기에 뛴다. 그리고 그 대가로 얼마를 받는다. 그리고 승리 수당은 얼마다. 또 선수로 지켜야 될 의무는 무엇이고 선수에게 제공하는 항공편이든 주택이든 차량이든 통역이든 이런 건 이렇게 된다. 통역은 이제 필요 없겠죠. 원소팀에서는 이렇게 정하는데 그 후에 그런데 인천 유나이티드에 1년 동안 임대를 준다는 얘기는 인천에서 K리그 1에서 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기존의 소속 구단인 호황아인 잘라이와 꽁푸엉 선수와 또 새롭게 선수를 1년 동안 뛰게 할 인천 유나이티드 3자 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때 임대로 가게 되면
임대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내가 선수 빌려줬는데 그렇죠. 야 나한테 돈 줘. 얘 임대했기 때문에 얘 연봉과 상관없이 네. 우리도 손해 보면서 너희들이 원해서 그렇게 원하니까 내가 빌려주는 거다. 그러면 줘. 약간 차 렌트할 때. 그렇죠. 네. 네.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름값 자기가 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내고 차 렌트한 비용도 렌트 회사에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네네. 생각하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계약이기 때문에 정하기 나름이에요. 정하기 나름이죠. 정하기 나름.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원소속팀, 그러니까 인천이 원소속팀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이제 오는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원소속팀이 일부를 부담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예, 선수의 경험을 쌓기 위해서. 그리고 또 간혹 무상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럴 때는 정말 아주 유망주인데. 그냥 빌려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뛰게만 해줘. 대신 그런 계약도 있죠. 야, 우리한테 돈 안 줘도 돼. 네. 그리고 얘, 연봉도 우리가 책임질게. 대신 얘 부상이 없을 경우에는 15경기 이상 출장시켜줘.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하기 나름이다. 그렇습니다. 양 구단과 또 선수가 합의만 하면 됩니다. 계약하기 나름인데요. 네. 특히 임대 후에 이적 조항을 서로 걸어놓는 경우도 그렇죠. 있죠. 네. 그런데 이렇게 체결한 임대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해지. 해지. 뭔가 없앤다는 느낌은 들죠. 그렇죠. 없앤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해지에 대한 법률적인 얘기를 이제 하기 전에 K리그의 사례들이 있어요. 네. 그 합의 해지와 일방 해지가 있습니다. 네. 합의 해지는 이 임대 계약도 당사자들이 원해가지고 다 합의해가지고 사인하는 건데 해지도 우리 이제 풀어줍시다. 풀어주세요. 아니 저 다른 데 가고 싶습니다. 원래 팀으로 갈게요. 아니면 또 다른 데로 갈게요. 3자가 합의하면 임대 계약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네. 해지 사례. 상호 합의. 네,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 사례가 있습니다. 네. 뭐 멀리 갈 것도 없죠. 인천의 그 전임 감독 안데르센 감독. 이거 역시 감독과 구단이 합의해가지고 계약을 해지했어요. 실질은 경직으로 볼 수 있지만 이제 형식상으로는 합의 해지를 했고요. 다만 이런 경우에 외국 감독 경우에는 위로금, 합의금 그런 거 줘야죠.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해지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2019년 동안에 감독을 해라. 네. 그리고 우리가 이 2019년 동안에 너한테 연봉 1,000만 원을 줄게. 네. 그런데 6월까지만 하고 해지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감독 입장에서 야, 나 1년 쓴다고 됐고 하는데 6월에 이렇게 해지하는 게 있어. 그래 해지해줄게. 네. 대신 남은 6개월 연봉 다 줘.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네. 왜냐하면 이 합의 해지니까 원만하게 어쨌든 간에 사인을 받아가지고 끝낼 때 정한 대로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인천 입장에서는 나가게 하고 싶은데 안데르센 감독이 나는 못 나간다. 나를 잘라라. 이러면은 잘라야 돼요. 자르면 계약을 이제 파기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계약에서 정한 대로 실제로 다른 감독이 들어와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남은 원래 체결했던 계약 기간 동안의 임금은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해지할 때 이런 걸 수 있잖아요. 네. 야, 나 다른 팀 가고 싶거나 여기서 네. 일을 너무 하기 싫어. 네. 네? 나 나갈게. 근데 네. 남은 연봉 안 줘도 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대신 인천 입장에서 야 네. 반대로 오히려 구단 쪽에서 너 12월까지 일하기로 했잖아. 너 중간에 나간다고? 야, 그럼 네가 우리한테 위약금 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짧은 기간 이제 감독 생활을 하고 물러났던 모 감독의 경우에 혹시 그래서 그 다음 일자리를 구하면 전 소속 팀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그런 그 돈을 못 받기 때문에 일자리를 안 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돌긴 했었죠. 네. 이런 거는 계약하기 나름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처음 들어갈 때도 사인하기 나름. 해지하고 끝낼 때도 사인하기 나름입니다. 얘기하기 나름. 네. 이제 FC 서울의 윤석영 선수. 국가대표. 네. 이제 그 서울 구단과 합의 해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강원으로 이적을 했죠. 네. 또 작년에 안양의 고정훈 감독도 구단과 감독 계약 합의 해지했어요. 근데 실질은 경질인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나라가 모호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위약금 같은 거 주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합의 후 사임했다. 감독이 성적 부진의 책임을 지고. 근데 사실적으로 이제 그냥 경질됐다기보다 합의 해지 그냥 경질보다는 사임했다는 걸로 하고 남은 위약금 없는 걸로 합시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얄짤없죠. 네. 그런데 외국에서 실제로 합의 해지한 적이 있습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박주호 선수. 박주호 선수. 도르트문트와 합의 해지했어요. 서로가 이제
충돌 없이 박주호 선수는 도르트문트 자리가 없으니까 나가겠습니다. 라고 한 거고 도르트문트는 그래 여기서 뭐 연봉 지급하면서 팀의 전력이 보태면 안 되느니 차라리 연봉이라도 지급 안 하겠다. 그런 생각에서 서로가 이제 합의를 이런 경우가 있죠. 좀 원만하게 팀을 나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일방 해지 사례도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인데 이제 김은선 선수 수원 삼성에 음주 운전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단이 일방 해지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위약금이나 이런 것도 못 받죠. 왜냐하면 선수로서의 소임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계약에 있는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지를 할 권한이 수원 삼성 구단에 있었고요. 또 실제로 해지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부당한 해지가 아니에요. 따라서 선수 입장에서도 그 이후에 어떤 임금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네. 뭐 전남 박준태 선수 같은 경우에도 구단에 먼저 해지 요청을 했지만 뭐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져서 형식적으로 또한 이제 구단이 해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수원과 계약한 다음에 이제 그 약물 적발 사실이 드러났던 이란의 자헬디. 이런 선수 나 기억도 안 나. 이 선수는 계약하고 며칠 만에 계약 해지됐어요. 그런데 지금 분쟁이 있습니다. 왜냐 수원 구단은 나 몰랐다. 이거는 성실하게 그 중요한 사항을 고지해야 될 그런 선수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잘못이고 선수의 잘못이고 따라서 우리는 계약을 해지한다. 해지했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날 이후부터는 선수가 소속 선수가 아닌 거거든요. 이제 며칠 동안만 소속 선수인 건데 네. 반면 자이드 선수 측은 이거 이미 수원이 알고 계약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해지다. 라면서 FIFA에 지금 제소한 상태입니다. 네. 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일방 해지냐 합의 해지냐 알아봤잖아요. 계약 해지가 뭔가? 해지. 느낌은 있습니다. 그만두는 거잖아요. 그만두는 거. 이제 계약이 이제 끝나는 거. 네. 그런데 이 계약 해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해지한 날까지는 효력이 인정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올해 2019년 1월 1일에 계약을 체결했어. 네. 그런데 합의에 의해서 2019년 6월 1일에 계약을 해지했어. 네. 그러면 그 전까지 반년 동안의 계약은 유효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지급했던 그런 선수에 대한 그런 그 보수 이런 걸 토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중간에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네, 끝까지 못 갔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 합의 해지한 날 또는 이제 일방 해지한 날 이후에는 계약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네. 그래서 남남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해지한 날 다음부터는 선수가 그 구단에서 뛸 의무도 없는 거고 또 구단은 그 선수에게 뛰게 할 기회를 줄 의무도 없는 거고 모르는 사람 돈을 줄 의무도 없는 거죠. 맞아요. 네. 그때부터는 끝입니다. 이제 이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해지입니다. 해지는 깔끔해요. 그 전까지는 서로 뭐 뛴 거고 돈은 준 거고 뭐 돌려줄 필요도 없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끝이다. 근데 여기서 약간 구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구분할 게 있나요? 바로 해제. 네. 해지와 해제는 엄연히 다른 거군요. 아주 다릅니다. 아주 달라요. 네, 이게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다는 말은 똑같아요. 이게 지금 손이가 오늘 포인트죠, 이게.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해제는 원래부터 없던 걸로 한다. 원래부터 없던 거. 예를 들어서 2019년 1월 1일에 선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한 반년 지나서 지금 6월에 보니까 뭐야? 이 선수가 뭐 범죄자였다. 아니면 이 선수가 선수로서 뛸 수 없는 사람이었다. 이러면 아예 해제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는 뭐 계약을 속였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거. 네. 이거는 해제권이라고 하는데요. 상대방이 잘못을 하면 해제권이 생겨요. 그래서 해제를 하면 원래로 돌아가서 아예 계약 체결을 안 한 것처럼 됩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선수가 받은 돈도 돌려줘야 돼요. 토해내야 돼? 네, 토해내야 됩니다. 네, 물론 실제로 경기에 뛰었다면은 그 부분은 또 이제 참작이 돼야 되지만 이거는 원래 처음부터 계약 체결 안 한 게 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는군요. 네. 물론 선수의 경우에 실제로 뛰었다면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계약 해제는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아예 없던 거. 그래서 원상 회복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가 생겨요. 해제와 해지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다. 손해배상.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요. 약간 좀 시나리오를 짜자면 네네. 선수가 계약을 했어. 네. 축구단 선수가 계약을 했는데 이 선수가 숨겨왔던 범죄자였어. 예를 들어서. 네. 범죄자였는데 계약을 했는데 네. 한 2번, 3번 떴나? 네네. 뭐 6개월 동안 있으면서 2번, 3번 떴는데 네. 알고 보니까 얘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야. 예. 근데 이제 뭐 동의 같은 걸 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뭐 이렇게 조사 같은 걸 했는데 네. 본인이 난 깨끗한 선수다라고 했는데 네. 거짓말을 한 거잖아. 이러면 해제권을 발동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히 경우에 가능한 따라서. 것이죠. 네네네. 물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경기에 뛰었다면 그에 따라서 지불했던 대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법률 관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만 네. 원칙적으로는 원상 회복이다. 어허. 그리고 또한 손해배상도 가능하다. 이게 계약 해제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사실 어떤 선수를 영입을 하려고 했어. 이 선수 몸 상태를 좀 숨겼어요. 메디컬 네. 테스트에서 잘 안 나 숨겼는데 네. 뛰진 않았지만 네네. 12월, 1월, 2월까지 프리시즌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시간 동안 예. 이 선수만 믿고 왔는데 예. 딱 문제가 발생된 거야. 개막 직전에 네. 선수도 영입할 수가 없어. 그렇죠. 이러면 해제는 해제대로 하고 그렇죠. 그동안 훈련했을 때의 연봉도 토해내야 되고 네. 야 너 손해배상해라. 너 때문에 우리 외국인 선수 지금 영입할 수 있는 시간 잃어버렸다.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법적으로. 또 전지훈련에 들어간 비용이라든지 그럴 이런 수 것도 있겠네. 가능하겠고요. 네. 네. 결국 해자와 해제는 상당히 다른데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잘못하면 해제도 할 수 있고 해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해지라고 하는 거는 뭐 임대차 계약이나 뭐 고용 계약이나 뭐 위임 계약이나 뭐 선수 계약이나 이런 것처럼 한 번에 계약이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계속적인 계약에서는 이제 해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해제가 더 센 거네요. 어떻게 본다면. 그렇죠. 네. 해제는 원래로 없던 걸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네. 반면 해지는 뭐 그 시점까지는 인정. 오케이. 그 다음부터는 없던 거.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이고요. 따라서 축구 관련된 그런 그 기사들을 보실 때도 계약 해지인지 해제인지 한번 잘 보시고요. 근데 해제로 되는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물겠네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 외국 그 해외 축구 관련해서도 해제는 거의 없습니다. 없죠. 이게 왜냐면 이게 해제와 해지를 나누는 게 우리나라에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영문 계약서를 보면 계약 터미네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법의 해제는 이제 리시즌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해지는 리시즌 for future. 예. 그래서 이게 영미법이랑 약간 개념이 잘 안 맞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그 외국 업무 할 때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외국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용병들과 계약할 때도 이 부분은 국문계약서, 영문계약서 해가지고 잘 설명을 해줘야 되는 그러네요. 부분이 네, 되는 거죠. 느낌이 좀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계약의 해제와 해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꽁푸엉 선수가 구단과 3자가 합의해서 해지했는데 해지의 의미가 무엇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제는 인천 구단과는 전혀 관계 없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그 프랑스에서 트라이얼 해가지고 누구와 어떤 계약을 맺을지는 원 소속 구단과 꽁푸엉과 새로운 구단 간의 계약이 될 겁니다. 그렇죠. 네. 아예 이제 인천과는 남남이 된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네. 하지만 남아있는 것은 만약에 지금 계약 해지니까 과거에 꽁푸엉이 선수 생활 했던 거는 유효하거든요. 만약에 돈을 못 줬다면 줘야지. 정산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줘야죠. 그 기간까지. 이거는 지급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생기는 거죠. 저희가 축구로 빗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저희가 삶을 살면서도 법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합의가 안 됐다면 꽁푸엉이 아무리 가고 싶었어도 인천이 무슨 소리야? 가지 마. 큰 도움 안 되지만 너는 우리 선수고 1년 동안 그냥 뛰어. 라고 했으면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지. 못 가는 거고 만약에 갔으면 이거는 또 일방 해지가 가능한 것이죠. 일방 해지하면 나름의 어떤 또 위약금이나 이런 걸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이것도.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다음에 손이 가요. 더 재밌는 소식으로 재밌는 이야기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